자, 그러면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화기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소화기계는 소화관이라는 긴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긴 관에다가 부속기관, 간이라든지 췌장, 이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소화기계라고 했었고요. 또 소화기계의 주요 기능으로는 소화, 음식물이 입에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게 그 소화기관의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졌었고요. 나머지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소화기계였었습니다. 자, 2, 3교시는요, 우리 소화기계의 그 해부학적 용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소화기계의 순환 과정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그 체순환, 심장순환 이런 거 배운 것처럼 호흡순환도 배웠었죠. 그래서 소화기계도 순환 과정을 또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천천히 의학 용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2교시는요, 교재 81페이지 보시면 투스, 치아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치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이 선 윗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에나멜 범랑질이죠. 이 에나멜 범랑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덴틴, 그래서 우리 상아질 많이 들어봤죠. 덴틴, 상아질, 그 다음에 펄프, 이제 치수, 뭐 속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결합 조직으로 이렇게 촘촘하기는 하지만 결합 조직이다 보니까 요 밑에 보시면 덴탈 루트, 그 치근 밑에 보시면 혈관도 지나가고 블러드 베셀, 신경, 너브스, 신경도 지나가는데 요 그 블러드 베셀이라든지 너브스 뭐 이런 신경 같은 것들이 요 펄프를 통해 가지고 위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치, 치아가 이제 그 썩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게 되면 뭐 신경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블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이 펄프 안쪽으로, 펄프 쪽으로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덴탈 루트, 치근을 살펴보시면 요 밑에 치아 뿌리, 그래서 시멘트, 우리 시멘트 재질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여기 오가 빠졌네요. 페리오돈탈 리가멘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치주, 그래서 치아하고 이뼈하고 이렇게 그 연결시켜주는 인대, 리가멘트가 인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주에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치주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요 치주염, 치주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뼈가 이루어져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 투스, 치아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진지바라고 해가지고 잇몸, 잇몸. 그래서 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요 살을 이제 진지바. 그래서 잇몸염은 진지바이티스. 그래서 잇몸염이라고도 하고 치은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요 잇몸이 진지바라는 단어가 있어서 끝에다가 아이티스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투스, 치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치아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셀리버리 그랜드라고 해서 침샘 또는 타액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 선을 이제 그랜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침샘은 셀리버리 그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입 안으로 열리는 샘이다. 그래서 입 안으로 그 침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요 선이 이제 그 타액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침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침샘이다 보니까 침을 입 안으로 이제 분비를 시켜가지고 음식물을 적셔서 이제 잘 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작하게, 그러니까 1차 소화는
구강에서 이루어지는데 구강에서 이 침까지 같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1차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침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입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구강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여기 보시면 아밀라제, 말타아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밀라제하고 말타아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 안에서는 영양소 중에 어떤 걸 소화한다? 탄수화물을 소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소화기계 안에서 어떤 부속 기관에서 어떤 소화 효소를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소화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샘은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그 소화시키는 소화액 아밀라제나 말타아제를 분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 과정이 구강에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침, 살리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하루에 분비하는 양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이상,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침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침 많이 뱉거나 그러면은 좀 체중이 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자꾸 침 뱉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침은요, 약간의 약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약산성 통해서 위에 있는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타액선 같은 경우는 크게 구강에 세 군데의 그 타액선이 있는데요. 이 타액선 중에 턱 밑샘에서 분비량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침샘은 패로티드 글랜드라고 해서 귀 밑샘, 귀 밑에 있죠. 그래서 귀 밑샘 또는 이하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패로티드 글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혀 밑샘이라고 해서 설하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서브링귀얼 글랜드라고 해서 혀 밑샘, 여기 혀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턱 밑샘에서 아카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카선이라는 단어는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리바리 글랜드는 구강에 침을 분비시키는데 귀 밑샘 패로티드 글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혀 밑샘 서브링귀얼 글랜드, 턱 밑샘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자, 앞에서 그 침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요 선은 여기 턱 밑샘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요 턱 밑샘에서 침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서 구강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보면 막 이렇게 신 거라든지 단 음식 같은 거 보면 막 그 턱 밑에서부터 이렇게 침이 분비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티스, 치아 하나는 이제 티스라고 하고요. 치아 전체는 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강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뒤로 이제 식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는 이제 트라키아, 기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에피그로티스, 후두개가 음식을 꿀꺽 삼키면 요 기관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살에 걸리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리바리 글랜드 침샘은 이렇게 세 군데에 존재를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인두 파랭스.
파링스는 우리 호흡기계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혀의 뒷부분으로부터 후두와 식도 앞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파링스, 그래서 인두라고 하는데요. 이 인두 같은 경우는 식도로 음식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전달하니까 소화기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강에서 후두로 공기를 전달한다. 그래서 그 파링스, 인두는 이제 소화기계에서도 그 단어가 나오고 호흡기계에서도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인두, 식도, 인두, 후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호흡기계에서 배웠다시피 인두는 코인두, 나소파링스, 입인두, 오로파링스, 후두인두라고 해서 라랭고파링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살펴볼 거고요. 잠깐 그림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에스파고스, 식도가 있죠. 식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두에서 위를 연결하는 근육성 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도 같은 경우는요, 6번째 경추 높이에서부터 11번째 흉추 높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25cm에서 한 30cm 정도 된대요. 그렇게 길게 이루어져 있는 이제 식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도도 인도하고 마찬가지로 서비컬 에스파거스, 경부식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틱 에스파거스, 흉부식도가 있고, 업도미널 에스파거스, 복부식도. 그래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경부 쪽, 흉부 쪽, 복부 쪽 이렇게 식도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횡격막을 뚫고 우리 다이아프람, 그러니까 다이아프람 바로 밑에 우리 이제 그 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횡격막 다이아프람 바로 위쪽으로 식도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횡격막을 뚫으면서 이제 위에 들문으로 이어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 그림도 살펴보기는 할 건데, 우리 카디아 위에 그 식도하고 연결된 부분을 들문, 카디아라는 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인두, 그 다음에 식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또 살펴볼까요? 우리 인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이렇게 나소파링스, 오로파링스, 라링고파링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두가 있고요. 인두 밑으로 해가지고 요 뒤쪽으로는 이제 에스파거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안쪽으로는 트라키아, 기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후두, 라링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하얗게 에피글로티스, 후두계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꿀꺽 삼켰을 때 인두에서 후두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제 이 에피글로티스로 인해 가지고 사례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장관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좋은 장기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화 과정을 이루는데, 우리 위장관 중에서 가장 확장성이 좋고 큰 기관이 이 위죠. 그래서 가로막에 우리 그 횡격막 가로막의 다이아프람의 바로 하면에 놓여 있다. 가로막에 바로 화면에 놓이게 있는 것이 이 위인데요. 위 같은 경우는 우리 배를 봤을 때 왼쪽 상부 복부, 그래서 우리가 그 left upper quadrant라고 해가지고 위 상복부는 L, U, Q 라는 약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LUQ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요 그 스토막, 위가 되는데요. 이 위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들문, 들어오는 문, 분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푼두스, 저부, 바닥이 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저부 푼두스가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 그러니까 바닥, 기저이면서도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부, 몸통, 그 다음에 나가는 문, 날문, 그래서 파일로러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문은 이제 식도하고 연결되는 위쪽에 있는 좁은 부위고요. 이 저부, 푼더스 같은 경우는 좌측 상부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반구형, 원 모양으로 돌출된 부분을 푼더스 위 저부 바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 저부 푼더스가 가로막, 다이아프람, 그 횡격막하고 직접 닿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디아, 들문,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구 한글로는 분문. 그래서 들문, 날문 하면은 그래도 조금 쉬운데요. 얘가 이제 그 구 한글로는 분문, 유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유문, 파일로러스. 그래서 이 분문부하고 유문부도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문, 유문은 그냥 분유라고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할 때는 약간 그 연상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유, 위는 이제 아이들이 분유 먹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더 암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분문, 들어오는 문은 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 기저부, 푼더스는 여기 좌측에 반구형, 그래서 원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푼더스는 이제 바닥 기저이기는 하지만 윗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 요 전체 몸통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부, 바디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굽이,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크게 구부러진다라고 해서 큰 굽이 또는 대망곡이라고 해서 큰 greater. 커베추어는 이제 망곡, 굽어지다라는 단어는 커베추어라는 단어를 써서 greater curvature라고 하면은 큰 굽이, 그러니까 요 밑에 쪽 이제 넓게 굽어지는 부분인데 얘를 이제 약어를 써서 GC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GC 하면 greater curvatur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굽이, 그래서 요 안쪽에 조그맣게, 그 대망곡에 비해서는 조그맣게 이제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곡 또는 작은 굽이라고 해서 razor curvatur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LC가 되겠죠. 그래서 GC, LC, greater curvature, lesser curvature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로러스, 유문부, 나가는 문, 날문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그 연동작용이라든지 분절작용 이런 여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소화 과정이 되면 이게 이제 12지장을 통해 가지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12지장으로 연결된 요 부분을 파일로러스, 유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면 유문 관략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좁아진 부분 있죠. 이렇게 좁아진 부분. 그래서 관략근 좁아져 있어가지고 날문근 조임이라고 해서 파일로로릭 스핀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학 용어는 기본적으로 요 몇 가지는 조금 다른 거는 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얘는 좀 암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디아, 들문, 분문, 푼더스, 바닥, 기저, 그 다음에 바디, 체부, 몸통, 그 다음에 greater curvature, 큰 굽이 대만곡, leisure curvature, 작은 굽이 소망곡, 그
그 다음에 파일로러스, 날문, 나가는 문 또는 유문, 그 다음에 나가는 문에 쪼여 있는 관략근, 유문 관략근은 파일로로릭 스핀터. 요렇게 이제 요 단어는 조금 암기하시고 우리 학생들 좀 많이 써 보세요. 스펠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위를 좀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이나 복막, 소화기계 전체적인 그림을 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구강을 통해서 음식이 내려오면 요 뒤쪽에 식도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이아프람 하고 연결되어 있는 푼더스, 여기 위저 부분, 바닥 부분 살펴봤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스토막 위에서 소화 과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또 이렇게 12지장. 자, 12지장은 디오데놈이라고 해서 우리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손가락의 12마디 길이다라고 해서 12지장, 디오데놈, 샘창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2지장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소장, 스몰 인테스틴, 소장, 스몰 인테스틴도 뒤에서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볼 건데 뭐 그 공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소장에서 소화 흡수 이루어지다가 대장, 라지 인테스틴, 대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옆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구부러져서 그 다음에 렉툼, 직장을 통해서 에이누스, 항문까지 이렇게 소화기관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계에서 우리가 보시면 간, 리버, 간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쓸개 많이 들어보셨죠? 쓸개를 이제 담낭이라고 해서 갈브레더라는 여기 녹색, 네. 쓸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희미하게 위 뒤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이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이렇게 해서 몸 전체에서 우리 소화기계를 잠깐 살펴봤고요. 자, 얘를 이제 소화기계만 잠깐 살펴또 보시면 여기 리버, 간이 있죠. 네. 그래서 간,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갈블레더, 쓸개, 담낭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를 통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식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음식물이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 이제 그 췌장, 췌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내서 소화 흡수를 돕게 되는 거고요. 자, 12지장, 그 다음에 또 스몰 인테스틴 이제 그 소장, 이제 12지장부터 이제 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다가 여기 우리 학생들 조금 색깔이 좀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까요? 요렇게. 요렇게 보면은 얘를 제주는 공장, 빈 창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공장을 통해서 12지장을 이렇게 내려와서 공장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막 꾸불꾸불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레움, 회장, 돈다, 도는 창자다라고 해서 돌창자,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대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막창자라고 해서 세쿰, 맹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그 막창자 끝에 꼬리 붙는 것을 우리가 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수, 자, 이 충수를 이제 아펜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충수 돌기에 요 돌기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요. 요 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아펜딕사이티스라고 해서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맹장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막창, 이 맹장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돌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장을 결장, 콜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 콜론, 결장, 대장인데요. 얘는 이렇게 모양이 위로 올라가는 결장, 상행 결장.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단어는 ascending. 그 다음에 옆으로 구부러져 있는, 옆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을 transverse.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descend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상부 위쪽은 superior 단어를 썼었고, 아래쪽 하부는 inferior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부는 그 superior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위로 올라간다, 상행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ascen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상행 결장, ascending colon. 그 다음에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가고 있다, transverse colon, 횡행 결장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온다, 하행 결장, descending col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S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 S상 결장 또는 구불 결장이라고 해서 sigmoid col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쭉 뻗어 있죠. 네, 그래서 곧닿다 라고 해서 곧창자, 직장이라는 렉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에이누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12지장을 통해서 제주눔 공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돌창자 일레움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세쿰으로 갔다가 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rectum, anus를 통해서 배설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소화기계에서 단어 꼭 외우셔야 되는 것들, 네모칸되어 있는 것들은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장, small intestine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앞에서 우리 그림 봤고 옆에도 이제 small intestine은 duodenum, 12지장, 그 다음에 jejunum, 공장, 빈창자, 일레움, 회장, 돌창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몰 인테스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한 6에서 7m 의 그 벽에 굉장히 많은 빌리, 육모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이 소장 같은 경우는 또 이 육모 빌리에서 장액을 분비해서 소화 작용을 굉장히 많이 돕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꿈틀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연동 운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 페리스탈시스라고 해가지고 꿈틀꿈틀 수축위완을 통해 가지고 연동 운동, 꿈틀 운동을 통해서도 이제 소화를 돕고요. 그 다음에 분절 운동. 분절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세그멘테이션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분절을 통해 가지고 잘 음식물을 섞고 반죽하고, 이런 이제 이 꿈틀 운동과 분절 운동을 이 소장에서 스몰 인테스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음식물로부터 얻어진 영양소를 직접 흡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흡수하는 곳이 소장,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빌리, 육모를 통해 가지고 혈류로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다. 네. 자, 그리고 큰 창자보다 지름이 작아서 작은 창자로 부른다. 스몰 인테스틴. 뭐 우리 그 대장, 이제 큰 창자는 라지 인테스틴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듀오데놈, 여기 듀오데놈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살펴볼 건데,
위로부터 음식물을 전달을 한다. 이게 이제 스몰 인테스틴의 가장 윗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12지장은 샘창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이라든지 쓸개로부터 담즙, 바일 주스라든지 그 이자로부터 췌장즙을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그래서 샘창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뭐 손가락 한 마디 12개를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요 12지장은 25cm 정도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창자, 제주놈, 공장인데 요 제주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 비어 있기는 하지만 다량의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 이제 흡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레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 있다. 그래서 돌창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일레움이 그 스몰 인테스틴 중에 가장 길고 영양소를 흡수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빌리를 통해 가지고 영양소를 혈류로 흡수하는 주 기능을 하는 곳이 이 일레움,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할게요.